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고객을 부르는 초기 창업 마케팅. 저는 플랭킷 IT 협동조합의 백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정신없이 1강부터 3강까지 막 달려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마케팅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케팅 기본기 무엇이었나요? 마케팅 기본기는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마케팅을 관찰하고 그걸 내 것으로 적용하는 부분들, 그게 중요하다 해서 마케팅 대가들의 프레임들을 얘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C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분석, 그 다음에 뭐 포피 이런 것들을 쭉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4강 스토리 브랜딩이 고객을 부른다고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창업 시작할 때 중요한 게 내 스토리를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저번 시간에 바로 컨셉이었어요. 컨셉. 네,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IMC,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런데 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컨셉을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나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왜 물건을 살까요? 집에 있는 물건을 한번 쭉 둘러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원해서 산 걸까? 원하지 않아서 산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경영학에 보면은 우리가 관여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여도가 뭐냐면 어떤 고객에 따라서 고객이 처한 관여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산다고 해봐요. 일반적으로 그냥 슈퍼에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저 같은 사람들은 우유를 보면은 그냥 가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아토피를 가진 아기가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유를 살 때도 꼼꼼하게 보면서 사는 거예요. 컴퓨터를 볼까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살 때 그냥 살 수도 있어요. 사무행정이라 가지고 그냥 행정 프로그램들만 잘 돌아가면 돼. 한글과 컴퓨터만 잘 돌아가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게이머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삽니다. 뭐 저희 같은 영상하는 업체라면은 영상 업체들은 컴퓨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돈이 되니까. 이처럼 소비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이유에 따라서 물건을 살 때에도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많이 따져볼수록 관여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적게 따져볼수록 관여도가 낮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관여도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고객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대표님들이 고객의 스토리를 알고 그 스토리에 동참해가지고 가이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 좋아, 우리 거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고객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드가 되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 브랜딩, 이 스토리 브랜딩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영화 업계입니다. 이 콘텐츠, 영화나 그런 미디어 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객한테 보여줄게.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로 고객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영화 신과 함께를 한번 볼게요. 영화 신과 함께 중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 자홍이 있어요. 죽어서 저승으로 갑니다. 저승 가는 길에 저승 차사들이 나타나서 저승에 가면 누구나 이승에서 죄를 재판받는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7개의 재판을 거쳐서 무사 통과한 망자만이 환생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저승 차사 중 리더인 강림이 재판에서 자홍의 변호사를 맡아준다고 합니다. 자홍은 무사히 재판을 통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신과 함께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과 함께 스토리를 분석하면 지금처럼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은 소방관으로 희생해서 죽은 자홍이 갑자기 죽어서 못 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의 문제가 뭔가요? 저승에서 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게 주인공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주인공의 성공은 뭐냐? 주인공의 성공은 환생에 성공하면 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날 수가 있다. 이거였고, 가이드를 만난다는 거는 저승을 가장 잘 아는 저승사자들의 리더 강림이 48명의 귀인들을 환생시킨 경력이 있다. 이게 바로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제시하는 게 뭐냐? 저승사자 강림이 자홍이 환생할 수 있도록 7개의 재판을 도와서 변호해 준다고 한다. 이게 바로 계획을 제시하는 거죠. 행동을 촉구하는 게 뭐냐? 그 행동을 촉구하는 거는 강림이 자홍에게 저승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강림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재판에서 변호해서 자홍의 지옥행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으로 끝맺는데 어떻게 성공으로 끝맺냐? 갑자기 저승에 와서 어머니를 볼 수 없어서 불안해했지만 강림 덕분에 환생해서 어머니를 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의 심리 변화는 어떻게 되냐? 갑자기 죽어서 불안했는데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죠. 이 자웅을 설득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뭐냐? 환생에 성공하면 어머니를 꿈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 기업,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한번 바꿔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브랜드는 배달의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에서 주인공, 고객은 누구일까요? 고객은 혼자 사는 자취생이나 대학생들이에요. 20, 30대 초반이고요. 홍대 문화나 무한도전 같은 B급 패러디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객의 문제가 뭘까요? 고객의 문제는 집이나 직장에서 좋은 음식을 쉽고 편하게 즐겁게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객의 성공은 뭘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객의 성공입니다.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부터 먼저 밝히고 싶어 했어요. 배달의 민족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우리는 누구인가의 핵심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배달 음식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다. 요거예요. 그리고 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을. 배달의 민족 앱을 까면 좋은 음식을 쉽고 편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계획을 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폰트, 굿즈 등으로 배달의 민족과 만나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촉구했어요. 고객한테. 어떻게 행동을 촉구했냐? 직접 행동을 권유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깔고 배달 음식을 시켜봐. 이렇게 직접 행동을 권유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험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재미있는 이벤트를 참여해봐. 그리고 굿즈를 사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거는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배달 전단지가 없어서 못 시키거나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두 번째 단계 배달의 민족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아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주변의 음식점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도 편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 별점과 댓글 순위로 알아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가지고 실패를 피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했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죄책감 없이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효순아, 너는 먹을 때 제일 이뻐.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광고를 막 달아줬잖아요. 이게 죄책감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심리 변화를 했습니다. 고객 심리가 어떻게 됐었냐? 예전에 배달의 민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단지를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루해. 자기는 집에서 혼자서 뭘 할지 몰라.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재밌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을 향한 강력한 한 문장이 뭐냐? 이거는 3개로 나눴어요. 배달의 민족은. 첫 번째는 기능을 알리는 거. 세상은 넓고 맛집은 배달의 민족이다. 이런 카피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를 알리는 걸로 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래가지고 배달의 민족을 TV 광고에서 알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의 스토리 브랜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스토리 브랜딩이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니네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신과 함께는 엄청나게 큰 1000만 관객을 끌었던 영화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업계 1위 아니냐. 근데 이런 데랑 우리 작은 기업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